추워질수록 살과 지방이 차올라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팔도 탱글탱글하고 지금이 적기예요. 초겨울 동해에서 찾은 바다의 제왕. 광어, 대방어. 대방어를 잡기 위해 칼바람도 뚫고 거친 바다로 뛰어든 사나이들. 잡으러 가야지요. 파도가 있죠. 불청객의 등장으로 조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물도 망가지고 여기 줄 잡아야 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드디어 올라온 그물. 방어가 좀 더 많이 들었네요. 동해에서 대방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서해에서는 비바람을 맞아가며 통발 3,000개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일보가 안 내리는 이상은 계속 작업을 해요. 통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초겨울 진미 암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통발에 연결된 줄이 다 올라올 때까지 강행군이 이어지는데요. 사고 위험이 엄청 크지. 엉켜 나가면은 살과 맛으로 꽉 찬 꽃게를 잡기 위해 위험과 맞서 싸우는 고된 조업 현장. 지치죠. 초겨울 동해와 서해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를 누비는 어부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맞은 방어인데요. 겨울이 되면 인기 횟감으로 떠올라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죠. 이 방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잡아온 거예요. 추위가 시작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많이 먹고 몸집을 키워서 기름을 축적하는 방어. 방어 중 가장 맛이 좋기로 알려진 것이 8kg 이상 되는 대방어입니다. 와, 이게 대방어예요? 네, 몇 킬로 정도 돼요? 10kg 이상이. 회로 치면 한 20분 이상이 드시지 않을까요? 한 22분 정도?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제철을 맞아 기름이 오를 대로 오른 방어는 참치 못지않게 다양한 부위와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크기도 크지만 부위마다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위를 맛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대뱃살이고, 이거는 이제 중뱃살, 꼬리살, 사이살, 등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위별로 각각 다른 매력이 있지만 맛있는 부위가 따로 있다죠. 이 부분은 대뱃살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중뱃살이고. 운동량이 많아 쫄깃한 식감의 꼬리살에 담백한 맛이 특징인 등살도 올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살이라고 뼈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별미로 먹는 거죠. 고소하면서 뛰어난 감칠맛으로 겨울철 최고의 진미로 꼽히는 방어회. 대방어랑 예. 그 작은 방어들이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아무래도 기름기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에 뭐 씹는 맛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지금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한참 추울 때 그때가 가장 맛있죠. 방어회를 뜨고 남은 대가리와 뼈를 끓여 만든 진국 매운탕. 두툼하게 썰어 넣은 회에 새콤달콤한 양념과 채소를 버무려 만든 회무침도 별미라는군요. 회무침 보통 어떤 부위로 해요? 등살이 살이 많고 양이 많아가지고 등살로 무쳐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방어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답니다. 회를 비롯해 다양한 조리법으로 차려낸 방어 한상. 방어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소고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위별로. 소고기도 부위별로 이렇게 틀리듯이 방어도 대방어는 다 부위별로 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기름진 방어 한 마리가 주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맛. 그래서 매년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대방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꽂고요.
그다음에 살도 탱글탱글하고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겨울철에 먹는 게 최고 맛있고. 겨울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 방어. 이 대목을 놓칠세라 방어잡이 배들은 추위를 뚫고 서둘러 조업에 나서는데요. 경력 55년 차 정충식 선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멀리 나가야 돼요? 한 20분 정도요. 여기서 방어 잡기는 어떤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정치망 그물에 미리 쳐놓은데 방어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찾아오는 거죠. 도착한 어장에서 선원이 부표를 찾아 수신호를 하면 선장이 배 위치를 그물에 맞춰 조정하는데요. 저 노란 아바를 잡아가지고 양줄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배가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가와에 대야 됩니다. 동해에서는 방어를 잡을 때 정치망을 이용합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초대형 그물을 쳐놓는 어법으로 단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정치망 그물을 찾자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서둘러 앞쪽으로 가서 그물이 연결된 줄을 위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양쪽에 이 줄을 끌어올려야지 밑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강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있는 힘껏 그물을 당겨 배와 그물의 간격을 줄입니다. 동시에 배 뒷부분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물 자체가 크고 무게도 상당해 어느 정도 연결된 줄이 올라오면 양망기에 묶어서 올리는데요. 그물 길이만 약 500m. 이 줄이 다 한 칸 한 칸씩 접는 식으로 그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끌어올린 거고 이제 이 줄 하나씩 당길 때마다 저기 한 칸 한 칸씩 그물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으로 고기를 몰아가지고 마지막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때 동일한 속도로 올려야 그물이 차곡차곡 접혀나가 고기가 끝쪽으로 몰리는데요. 수행이 다 가이자. 정치망 그물 끝쪽으로 고기가 어느 정도 몰리면 크레인의 힘을 빌려 고정시킵니다. 이때 완전히 다 올린 상태가 아니어서 선원들이 손으로 잡아당겨야 하는데요. 바닥이 보일 때까지 올려줍니다. 선원들이 힘을 모아 올리자 드디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도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방어도 있고 작은 이배기도 있고. 방어 무게에 따라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로 나뉘는데 최소 무게가 8kg 이상 나가는 것을 대방어로 부릅니다. 여름에도 잡히지만 겨울에 맛과 식감이 제일 좋습니다. 월동과 산란을 위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살과 지방이 두툼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방어! 방어, 대방어! 방어 많이 났다. 아, 좋다. 커다란 대방어는 크레인에 연결된 대형 그물망을 이용해 어창으로 옮깁니다. 크기가 크고 양이 많다 보니 한 마리씩 잡아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어와 함께 잡어와 해파리도 같이 들어가 선원들은 어창 앞을 계속 오가며 일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오산대로 퍼서 여기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잡어하고요. 남은 방어는 뜰채를 이용해 옮기는 것이 빠른데요. 어느새 어창 안에 대방어부터 중방어, 소방어까지 다양한 크기의 방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목표로 한 만선은 아니지만 다행히 몸값 비싼 대방어가 꽤 보입니다. 간밤에 파도가 높아가지고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은데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첫 조업을 마치고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는 배. 추위가 베테랑 선원들을 괴롭힙니다. 그물을 하루에 몇 개씩 올려요? 물로 많이 감어 저 2개, 물로 안 감어 저 3개. 고기 많이
많이 있으면 두 개만 올리. 고기 없으면 3개. 두 번째 어장에 도착한 후 바로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줄이 풀렸어. 그물 줄이 풀렸다. 여기 줄 잡아야 돼. 부표와 연결된 정치망 그물줄이 풀려버린 것인데요. 허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던져 줄이 걸리길 바라봅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행히 걸렸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 운이 좋은 날이면 많은 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어. 하지만 베테랑 선원도 올릴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그물 아닌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숭어하고 마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네요. 그물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방어 새끼와 잡어. 같은 방어라도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참치처럼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다 보니 마리미로 불리는 방어 새끼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죠? 참치. 참치요? 네. 맛있어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지만 선원들의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잡어가 많이 잡혀서 분류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까닭인데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 예, 마리미 말고 다른 고기가 이거 분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팔 때 숭어는 숭어대로 마리미대로 팔아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나중에 모르고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류해 두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계속되는 작업. 대방어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방어 새끼와 여러 잡어입니다. 잡어가 더 많으면 좀 맥이 빠지죠? 그래도 뭐라도 많이 잡으면 좋죠. 그물 아래까지 올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보입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생선으로 방어가 좋아하는 먹이라는데요. 메가리라고 작은 생선인데 그물이 다 끼어가지고 그물도 망가지고 그물이 무거우면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선원들에게 전갱이 때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팔아도 값어치가 없어서 일일이 털어버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시작한 조업은 오후가 돼서야 끝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베테랑 선원들이 짬을 내 구운 오징어를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정치망으로 잡은 오징어라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죠? 금방 살아있는 오징어요. 바로 떼개가지고 저기 연동에다가 구운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오징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오징어 구워 먹는 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재미도 있고 힘도 나는가 봐요. 다시 뜰채를 잡은 선원들. 아직 일이 남은 걸까요? 말하는 거를 골라. 고기 다 골라야 돼. 오늘따라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아쉬운 대로 잡어 중에 횟감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골라냅니다. 12시간 만에 다시 찾은 선착장. 대방어는 기다리고 있던 화로차에 바로 실어주는데요. 화로 상태여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한 마리씩 신속하게 옮깁니다. 오늘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대방어에 비해 찾는 이가 없는 방어 새끼는 대량으로 모아서 판매합니다. 아, 이거 선어로 나가는 거예요. 선어. 마지막으로 남은 잡어는 모아서 경매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까치복에 관심을 갖는데요. 20마리, 30마리. 큰 거. 이거 큰 거? 20마리.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서. 맑은 탕으로 만들면 시원한 맛으로는 따라올 게 없죠. 이어서 숭어와 광어까지 횟감으로 팔고 나서야 오늘 조업이 끝납니다. 오후 5시. 베트남 선원들이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오늘 잡은 잡어를 푸짐하게 넣어 탕으로 만들었는데요. 베트남 여기 음식 이렇게요. 만들어. 아, 베트남식이에요? 네. 여기에 기름이 올라 고소한 방어회도 두툼하게 썰어서 올립니다. 베트남 선원이지만 방어잡이 어선을 타면서 방어회의 참맛을 알아버렸다는데요. 맛있습니다. 잘 먹어도 돼요. 배고파. 며칠 후 다시 찾은 속초항. 출항에 앞서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조업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하는 건 뭐예요? 호수 문턱. 다 왔어? 다 왔어요. 사람 준비하면 돼요. 배나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항하지 않는데 네네. 일단 풍랑주의보 내려가지고요. 지금 출항이 아직 신고가 안 떨어져서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요? 특히 겨울에 더 이렇게 풍랑주의보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출항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쪽잠을 청하는 선원들. 근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네. 지체된 시간만큼 빠르게 바다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맞닥뜨린 4m 높이의 너울성 파도. 아,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도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잡으러 가야지요. 파도가 있어도. 다른 배들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파도에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행히 해가 떠오르자 잦아든 바람과 파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치망을 올려서 확인해보는 선원들. 과연 방어가 있을까요? 방어 있어요? 막아 있어요. 물속에서 언뜻 보이는 검은 물이 이 정도 크기면 대방어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 물을 더 올리자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타난 방어떼. 방어가 많네요. 북쪽이 좀 방어가 좀 더 많이 들었네요. 저쪽 끝에 더 땡겨. 누나, 저쪽 끝에 더 땡겨. 그 안쪽에. 풍어의 기쁨도 잠시. 온전히 배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이번엔 2대의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방어가 좀 양이 있어가지고 앞에 크레인으로 방어를 풀려고요. 그래서 뒤에 크레인으로 대신 그물을 잡은 거예요. 방어의 주산지는 원래 제주도지만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는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히는 어종이 됐습니다. 어획량이 작년 기준으로 이미 오징어를 넘어섰는데요. 동해의 대표 어종으로 떠오른 방어. 귀한 손님이다 보니 각별히 더 신경 쓰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산소. 새벽부터 파도와 싸워가며 고생한 선원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올라올 때마다 대형 그물에 대방어가 가득합니다. 이런 날은 방어를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린다는데요. 이 정도면 방어 많이 든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늘 그래도 좀 잡은 것 같아요. 대략 200~300마리 정도요. 사이즈도 크고 되게 또 상태도 되게 좋고 감사하죠 뭐.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추운 겨울바다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선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해준 방어.
많이 잡은 날도 있고 적게 잡은 날도 있는데 그래도 바다가 주는 대로 또 받아서 감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바다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또 다른 초겨울 별미를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의 한 식당. 꽃게 전문점으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간장게장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냥 뭐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꽃게 무침과 간장게장 그리고 뜨끈한 꽃게탕까지 다 밥도둑인데요. 꽃게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에는 꽃게탕이 제일 최고죠. 보통 꽃게철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로 나뉘는데 지금 시기에 잡히는 것은 살과 알이 꽉 차 그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요때 잡는 거 그래요. 요때 잡은 게 이렇게 알이 차야지. 너무 일찍 잡으면 알이 없어요. 살도 별로 없고.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꽃게지만 제일은 역시 간장게장이죠. 꽃게 무침의 경우 암게보다 수게로 만드는 게 맛이 더 좋다는데요. 무침은 숙회로 해야 되거든요. 암캐는 알이 흘러내려가지고 먹을 때도 별로 안 좋고 숙회는 이제 살이 많으니까 살이 꽉 차서. 시원하고 얼큰한 꽃게탕은 오히려 재료를 적게 넣는 것이 비법이라는데요. 너무 많은 걸 넣어버리면은 이게 꽃게 맛인지 다른 양념 맛인지를 분간이 안 되니까.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꽃게 요리. 누군가의 노고가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화의 날씨 속에서 꽃게 조업배의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어리라고 저희 이제 통발 미끼로 쓰는 거예요. 이제 하루 조업량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은 이제 15kg 박스 한 12개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새벽 3시가 되자 바다로 출근하는 선원들. 조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찍 출발하는데요. 어장까지는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가요. 그럼 하루 조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져요? 보통 이제 3시쯤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요. 저녁 5시까지 조업을 해요. 이동하는 사이에 꽃게 통발에 넣을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도착 전 미끼 상자에 들어갈 크기로 정어리를 잘라줘야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몇 통 만들어야 돼요? 몇 통? 12개, 12통.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첫 번째 어장. 부표를 건져 연결된 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바닷속에는 줄 하나에 수십 개의 통발이 닻으로 고정돼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꽃게가 통발 속 미끼에 강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잡히는 방법이죠. 양망기가 작동하자 빠른 속도로 첫 번째 통발이 올라옵니다. 어떤 작업이에요? 통발 올리고 터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던 꽃게는 보이지 않고 빈 통발만 계속 올라오는 상황. 바탕이 잘 나오는 바탕이 있고 또 안 나오는 바탕이 있어요. 중간쯤 가면 또 잘 나올 거예요. 다행히 다음 통발에서 나타난 꽃게. 지각한 것을 만회라도 하듯 통발 한 개에 여러 마리가 든 것도 있는데요. 꽃게가 우르르 나타나자 분주해진 다음 작업자. 한 마리씩 들고 집게발 아래쪽을 잘라주는데요. 이 꽃게 윗발에는 순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협을 느끼면 자기가 스스로 발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발 떨어지면 상도가지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기 신경이 없는 밑에 다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다른 꽃게를 물지 말게 하고 스스로 다리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집게발 아래쪽을 잘린 꽃게는 두 군데로 나뉘어 담깁니다. 얘들은 큰 놈들, 얘네들은 작은 애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암개입니다. 원래 암개는 봄의 제철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숙개들은 보통 금어기가 풀리는 8월 21일부터 추석 전까지, 추석 때까지 숙개들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숙개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암개들이 나와요. 산란이 끝난 암꽃게의 살이 다시 차오를 때가 이맘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봄보다 싸게 즐길 수 있답니다. 꽃게 조업은 철저히 분업화로 이루어지는데요. 꽃게를 털어낸 빈 통발은 신선한 정어리를 교체해서 넣어줍니다. 아까 준비한 미끼가 이제야 빛을 보네요. 꽃게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미끼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되거든요, 꽃게들이. 미끼 교체 작업이 끝난 통발은 올라온 순서대로 배 한 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건 다시 처음에 나가고 처음에 들어온 건 제일 마지막에 나가고. 아 그래도 이렇게 가지런히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그렇지, 차곡차곡. 하나가 엉키면 다 엉망돼 버린 거예요. 모상탑니다. 이 줄라나에 통발 몇 개 정도 달려 있어요? 100개요. 10m 간격으로 100개의 통발이 달린 줄 하나의 길이가 1km. 엉키는 순간 조업을 망치기 때문에 노련한 선원이 줄 정리를 전담해서 맡습니다. 사고 위험이 엄청 크지. 엉켜 나가면은 다 안 되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요령이요. 막기로. 그냥 막 차는 게 아니라 요령 돌아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원 모양으로 돌려서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7명의 선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100개에 달하는 통발 확인 작업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데요. 이제 올렸던 통발을 다시 내려놓고 다른 지점으로 가려고 이제 내리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하면 앞에서 이제 그물로 준비를 하고 통발을 고정시킬 닻을 따라서 연결된 1km의 줄도 바다로 향하는데요. 이때 근처에 다가가면 발이 걸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서 작업자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저희 이 근방에는 지금 15줄이 놓여있고 이 15줄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걷어서 총 30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꽃게 통발은 미끼만 교체하면 하루에 2번 조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모든 준비와 작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움직이게 되면 서로 가위발로 서로를 찔러대고 움직이다 보면은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 못하도록 결박시킨 꽃게는 어창으로 옮기는데요. 한 상자당 무게가 거의 50kg이라 들어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두 번째 어장도 도착하자마자 통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많이 잡힐까요? 와, 엄청 크다. 꽃게 평균 수명은 3년으로 우리가 먹는 건 보통 1년생입니다. 그 이상으로 자라면 탈피를 거쳐 이렇게 커지는 것인데요. 저희는 덕게라 그러는데 엄청 크고 딱딱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가끔 나와요. 얘 하나에 한 400g, 500g 정도 할 거예요. 바탕마다 다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는데 바탕이 좋은 데는 큰 게 많이 나와요. 돌게. 서해에서는 박하지라 그러고 여수에서는 돌게라 그러고. 꽃게와 달리 사시사철 나는 민꽃게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간장게장으로도 많이 해먹고 이제 음식점에서 많이 나가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꽃게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돌게는 좀 꽃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이렇듯 통발에는 꽃게 외에도 다양한 어종이 들어오는데요.
쭈꾸미, 낙지 그리고 생선도 종종 잡힌답니다. 쭈꾸미도 걸리기도 하고 낙지도 걸리기도 하고 우럭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놀래미나 뭐 광어 이게 미끼를 뭘 넣주냐에 따라서 통발에 뭐가 나오는지 다 달라져요. 양망기에 통발이 연결된 줄이 올라오면 속도에 맞춰 쉴 새 없이 통발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아침. 이게 몇 번째 줄이에요? 이게요? 네. 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 13개 정도 봤을걸요. 13틀 정도. 조업 중 가장 힘든 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통발 털기. 3kg에 가까운 통발을 하루에 보통 3,000개 정도 반복해서 털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이 제일 힘든 일 하는 것 같아요. 오래 해가지고 괜찮아. 허리 아플 것 같은데. 많이 아프죠. 애들이 빨리 배워야 되는데. 새벽 3시부터 시작한 조업이 벌써 5시간째.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야, 효나 나달 빠졌다. 천천히 던져라. 지금 여기 돌아나는 벨트가 원래 이게 벨트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잡아줘서 같이 돌아야 되는데 나다리가 빠진 것 같아. 핀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자꾸 빠지지. 뭐가 안 맞아 구배가 지금. 아 머리 아프네. 엔진에서 발전기와 유압 실린더로 배에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가 빠진 상황. 작업도 지연되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바닷일이라는 게 이게 순탄히 돌아가야 되는데 어렵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임시 방편으로 벨트가 걸리는 도르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줍니다. 한번 해보자. 달려보라고 달려보라고. 응급 처방이 잘 됐는지 힘찬 소리를 내는데요. 일단 벨트도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일단 임시 방편했어요. 또 이제 하늘에 맡겨봐야죠 또. 오늘 오전 작업까지만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배 상태와 조업 상황을 고려해 아깝지만 오후 조업을 포기한 것인데요. 잡아 올린 꽃게라도 잘 팔 수 있도록 손질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 종일 가위질하면 손 안 아프세요? 아파요. 어떨 때는 마비가 온다고 손에. 그 다음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꽃게 발을 자를 때 그 생기는 물리적인 충격이 이 끝을 따라서 여기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장 아파요. 집에서 저는 항상 이제 마사지합니다 스스로.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빈 통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게 어획량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기계 때문에 또 기계를 또 올리면 또 아까처럼 벨트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천천히 조업하느라 조업량이 빨리 안 차네요. 날이 더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꽃게. 1분 1초가 아쉽지만 해고장으로 오늘 조업은 마무리 짓습니다. 어선 선장 직원은 나이가 꽤 젊어 보이나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나이가 31이에요. 31인데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바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선장을 잡고 있네요. 원래 이 배 선장님이 아버님이세요? 네, 원래 아버지셨는데 제가 이제 분가했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선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10kg씩 담을 거야. 잡아서 결박시켜 놓은 꽃게는 도매업자에게 팔기 위해 다시 10kg 무게로 소분하는데요. 이때 살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가 일단 제일 먼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기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애써 잡은 꽃게가 죽지 않도록 재빠르게 소분 작업을 마치는데요. 민꽃게 역시 똑같이 소분하는 데 모아놓으니 양이 적지 않네요. 많이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죠. 꽃게보다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이제 꽃게가 떨어지면 바가지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나오면은 바가지 가격이 좀 싸고. 너나 몇 가구나 잡았어?
10가구 좀 넘게? 몇 개나 남았어? 2가구? 알았어. 오늘 목표했던 양이 1톤이었는데 작업을 반밖에 못해서 그래서 오늘 500kg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장에 배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반기는 이가 있습니다. 아이 고생들 많았다. 앞이가 안 나갔나 햇빛도. 또. 근데 집에서 쉬라고 했더만 뭐 이렇게 아침부터 부산에 떨고. 원래는 산부자 같이 다니는데 오늘 좀 쉬시라고 특혜를 드렸더니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네. 야, 어부들이 다 그래요. 쉬면은 막 몸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질근질해서 나와서 작업해야 되고. 나들 펌프도 나가고 저기 앞에 동키터 펌프 나가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왔어요. 고생 많이 했어. 아버지 가서 손 봐와야지. 아버지 박용현 씨가 고장난 배를 고치는 사이 둘째 아들 효원 씨는 잡아온 꽃게를 꼼꼼하게 맞춰가며 나가는 양을 체크하는데요. 14개. 이 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건 수량 안 맞으면 양쪽에서 큰일 나요. 18개. 다음 날 다시 꽃게잡이 배를 찾았는데 어제와 선장님이 다르시네요. 오늘 제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기계는 다 고친 거예요? 네, 어제 다 손 봤어요. 힘차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서해로 출발합니다. 다시 시작된 통발과의 전쟁. 처음부터 꽃게가 서너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꽃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꽃게가 많이 잡혀 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만하면 꽃게의 크기도 준수한데요. 어제보다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석상이 바뀌어서 그런가? 물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 선원들은 꽃게를 잡기 위해 지겨울 수도 있는 반복 작업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중 통발을 올리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는 선장. 가끔가다 물속에서 엉켜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신경 미처 못 쓰면 내가 이제 여기서 소리쳐가지고 이제 위험을 알려줘요. 엉켜서 올라오면 위험해요? 그렇죠. 튀어 오르면 사람이 맞으면은 많이 다치니까.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다행히 사고 없이 조업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집게발 절단 작업을 다 하기도 전에 쏟아져 내려오는 꽃게. 아무래도 오늘은 꽃게 풍년인 모양입니다. 오늘 어제 목표했던 만큼 한 1톤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찾아온 아침. 날이 밝을 시간인데 어둑어둑한 것이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다는 수시로 변해요.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요. 기상 예보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날씨는 하늘의 영역이라 30년 경력의 어부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날씨가 더 나빠지지 않길 바라며 조업 속도를 올립니다. 정말 몇 개째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한 1200개 정도. 1200개요? 안 지치세요? 지치죠. 꽃게가 많이 잡혀서 행복한 것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더 안 좋아지더니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의보가 안 내리는 이상은 계속 작업해요. 웬만한 파도들은 뱃사람들은 또 특히 꽃게철에는 작업을 계속 가능해요. 겨울비를 맞으며 여느 때처럼 계속되는 통발 조업. 잠시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 상황이라 나온 이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몇 가구 정도 들어갔어요? 6가구, 7가구. 갑자기 비가 오니까 꽃게 많이 드네요. 지금까지 약 350kg의 꽃게가 잡힌 셈인데요. 더 많이 잡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비보다 우비가 작업을 더디게 만듭니다. 아유 가깝게 못 쳐. 그냥 비 맞으시게요? 예?
그냥 비 맞고 일하시세요? 여기는 가잖아요. 손님이 아니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빗줄기가 더욱 붉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꽃게를 잡기 위해선 이겨내야 하는데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 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선장님. 이게 거의 10노트에서 11노트 사이로 다녀요. 왜냐면 너무 빨라도 통발을 던질 때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느리면 조류에 배가 밀려버려서. 악천후 속에서도 꽃게 조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네? 어떻게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다 바다에 꽃게가 싹 어디로가 사라져요. 비바람을 맞아서 더 힘들었던 조업. 추위도 녹이고 배도 채울 겸 꽃게 라면과 찜으로 새참을 먹기로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얼른 라면으로 때우고 얼른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꽃게는 감칠맛이 훌륭해 찜과 라면 어떤 요리로 만들어도 맛이 좋은데요. 그 냄새에 이끌려 선원들이 금세 모여듭니다. 선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비 오는 날인데. 비가 오면 오비도 입어야 되고 또 그리고 몸도 좀 더 힘들고 일하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요. 또 약간 또 배가 또 하도 꼴랑거리니까 힘들고. 꽃게찜과 꽃게라면. 군침이 절로 돕니다. 뜨끈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서둘러 한술 뜨는데요. 겨울철 배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죠. 추운데 뜨끈한 국물 들어가니까 뭐 개운해지. 온몸을 녹여주는 게 꽃게 라면이라면 꽃게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꽃게찜인데요. 게딱지 내장까지 싹싹 긁어서 제대로 즐깁니다. 추위로 온몸을 녹이고 배를 채우자 다시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요. 바람도 불고 그러기 때문에요.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이 좀 빨리 진행해야 돼요. 한 통발에서 하루 2번 조업이 가능한 꽃게. 이번엔 오전에 미끼를 교체해둔 통발을 다시 꺼내서 확인하는데요. 입값을 갈아주니까 이제 일단은 더 싱싱한 걸로 갈아주니까 냄새 맡고 꽃게들이 많은 데는 많이 들고요. 또 적은 데는 또 적게 들고. 오늘 날씨 복 대신 꽃게 복이 터졌는지 이번에도 꽃게가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이어지는 조업. 아버지 몇 줄이나 남았어요? 좀 앞으로 6줄. 한 800kg 잡겠네. 800kg? 많이 잡고 한 1톤? 힘내보자고. 알았어. 파이팅! 어느덧 꽃게 조업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올리면 총 3,000개의 통발 확인이 끝납니다. 이미 2개의 어창을 가득 채우고도 10kg씩 소분해야 될 꽃게가 남았는데요. 고생 한 바퀴 많이 잡았잖아요. 그만큼. 많이 잡으시면 좀 피로가 좀 풀려요? 그럼요. 이양 나와서 고생하는 거 많이 잡고 들어가야 되죠. 일단 일이 끝나면 재밌죠. 즐겁고 일할 땐 좀 힘들고 끝날 땐 다 즐겁게 다들 하니까 사람들. 오후 4시가 되어서 선착장으로 돌아온 배. 넘치는 꽃게 어획량에 선착장에서 소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일이 많았던 만큼 기대되는 오늘 어획량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박하지까지 해서 한 900kg 좀 잡은 것 같은데요. 900kg에서 900kg나 잡았어요 오늘? 예, 1톤은 안 되네요. 목배했던 양보다. 날씨가 굳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안 들어서 그랬나. 아유. 근데 비 온데 고생한 만큼은 나온 거죠? 그렇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오늘 따순 밥은 먹겠네요. 선원들이 초겨울에 잡아온 살이 꽉 찬 꽃게. 이제 전국으로 떠나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 행복한 맛을 전파하겠죠. 일 끝나고 아무 일 없이 들어가면 최고죠.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는 둘째고 안전하게 조업이 끝나면 그 최고의 기분이 좋죠.